1987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앞. 차디찬 눈발이 내리는 이른 아침, 한 여인이 두 손에 작은 보따리만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겨우 26의 나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승그룹 장남의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문턱을 다시 밟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는 영영 만나지 못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문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는 이제 막 돌이 지난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겠다고 안아보겠다고 애원했지만 시댁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양육권도 면접권도 모두 빼앗긴 채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연의 남편 한민우는 사업차 해외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에서는 지연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고. 아들은 한승그룹의 적통 손자니까 당연히 집안에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결혼 전 모아둔 돈도 전부 남편 사업에 보탰기 때문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지연의 뒷모습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걷던 강남대로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누구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고시원 하나를 겨우 얻어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견뎌야 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아들을 되찾을 거야.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평범했고 경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지연은 두 번째 일을 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한 줄이라도 더 읽으려 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감길 때마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이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엄마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이 솟았습니다. 2년 차, 지연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학이냐, 그냥 돈이나 모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벌가에서 아들을 되찾으려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연은 야간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비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늘어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지연을 주목했습니다. 이 학생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3년 차가 되던 해, 지연은 처음으로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승그룹 회장의 손자가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지연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진 속 아이는 무표정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준호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그날 이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경영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과 경영권 분쟁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승그룹이 결코 완벽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회계 부정, 편법 승계, 비자금 조성, 재벌가의 어두운 이면들을. 5분경과 마이너스 이미지 프롬프트 1, 1980년대 후반. 한국 고시원 방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낡은 책상에 앉아 경영학 책을 읽고 있는 20대 후반 동양인 여성. 피곤한 표정이지만 단호한 눈빛,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시네마틱 라이팅, 사실적인 한국 드라마 스타일. 4년차, 지연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번에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지연은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논문 주제는 한국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적 연구였지만 실제로는 한승그룹을 정조준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공개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보고서, 법원 판결문, 신문기사 스크랩.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승그룹의 계열사들 간 순환 출자, 구조, 변칙적인 내부 거래,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5년 차, 지연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은 형편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실무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계법인에서 기업 실사 업무를 배웠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법,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법, 숨겨진 부채를 추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증권거래소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여자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 하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7년 차, 지연은 회계법인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자본금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 몇몇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의뢰인은 작은 제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사의 인수합병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쟁사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인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보고서 덕분에 사장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이라는 사람, 진짜 실력자다라고. 8년 차, 지연의 회사는 직원 5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한승그룹에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연은 한승그룹의 경쟁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한승그룹의 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나중에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지연은 한승그룹의 내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가진 정보, 이직한 임원들의 증언, 협력업체들의 불만. 모든 것이 지연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었습니다. 10년 차, 지연의 회사는 중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50명,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모든 미디어 노출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승그룹이 자신을 알아차리면 안 됐습니다. 그 무렵 지연은 처음으로 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아들은 키도 훌쩍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10분경과 마이너스 이미지 프롬프트. 이 2000년대 초반 한국 현대적인 오피스,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30대 중반 동양인 여성. 기업인 세련된 비즈니스 수트 착용, 결연한 표정, 프로페셔널한 분위기, 자연광이 들어오는 깔끔한 사무실, 드라마틱한 구도. 15년 차,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승그룹이 계열사 하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덩치 큰 회사를 어떻게 인수하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적자였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연은 정교한 실사를 했고 그 결과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과 특허 기술의 가치가 매각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과감하게 최고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한승그룹 측은 기뻐했습니다. 골칫덩이를 떼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보물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을. 지연이 인수한 회사는 구조 조정을 거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을 활용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지연의 회사는 단번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제야 한승그룹에서 지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 이 사람이 누구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성을 바꿔 썼습니다. 결혼 전 성인 서씨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법적으로 이름도 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승그룹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전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라는 것을. 20년 차, 지연의 회사는 업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임직원 1000명,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드디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한승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 매입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5년에 걸쳐 지연은 한승그룹 주식 8%를 확보했습니다. 개인으로는 3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한승그룹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자녀들 간의 후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의 전남편은 장남이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차남과 장녀가 경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지연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신임 회장 선출이었습니다. 모두가 차남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가 지분도 많았고 경영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주총회장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8%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로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지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지연입니다. 30년 전 이 그룹 장남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승그룹 일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분경과 마이너스 이미지 프롬프트 3 2010년대 후반 한국 대형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서 발표하는 40대 후반 동양인 여성 CEO, 고급스러운 정장 착용,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뒤에는 대형 스크린과 청중들이 가득한 회의장, 극적인 백라이팅, 영화 같은 구도.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아들마저 빼앗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의 주주로서,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승그룹이 지난 30년간 저질러온 불법 행위들의 증거를. 그 순간부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공개한 자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분식회계의 증거, 편법 승계 과정, 협력업체 갑질 기록. 30년간 수집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한승그룹 일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지연은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한승그룹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그리고 제 아들 한준호를 저에게 돌려줄 것을. 그 말에 한승그룹 일가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였던 노부인은 충격으로 쓰러질 듯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30년 만에 복수, 재벌가 며느리의 귀환, 거리에서 기업인으로 온갖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지연의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끈기와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승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남과 장녀는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였습니다. 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연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한준호는 이제 31살의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한승가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 모든 게 너를 되찾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지연은 30년간 모아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신문 스크랩, 학교 입학기사, 수상 소식.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과연 진실이었을까? 준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것을, 양육권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한승가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준호는 어느 날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연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애도하며, 그리고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한승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채가 너무 컸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연의 회사가 인수자로 나섰습니다. 지연은 한승그룹을 인수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임직원 고용 승계, 협력업체 상생 협력, 투명 경영 실천.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지연을 지지했습니다. 20분 경과 마이너스 이미지 프롬프트 2020년대 초반 한국 현대적인 CEO 오피스 대형 창문 앞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50대 초반 동양인 여성 회장 우아하고 강인한 뒷모습 옆에는 30대 초반 남성 아들이 함께 서 있음 석양빛이 비치는 감동적인 장면 영화 엔딩 같은 분위기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인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한승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로 무엇을 했을까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한승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지연은 선언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한 가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임직원과 주주, 그리고 사회의 것입니다. 지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협력업체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지원과 여성 창업 지원에 힘썼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승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였던 노부인은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남과 장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지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법이 정한 대로입니다. 준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단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누구보다 엄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오늘날 지연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명입니다.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 리더십상, 사회공헌 대상, 올해의 CEO. 하지만 지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준호는 이제 지연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눕니다. 지연의 사무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1987년 겨울, 눈 내리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고시원방에서 책을 읽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사진을 걸어 놓으세요? 지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사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절대 다시는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30년 전 재벌가에서 쫓겨난 여인. 오늘날 모두가 존경하는 기업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수심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장 큰 승리는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지연의 사무실 창문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30년 전 그녀가 쫓겨났던 그 저택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연은 그 집을 사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니까요. 오늘도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왜냐하면 지연은 알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연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30년을 버틴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한승가 사람들이 무릎 꿇은 이유는 단순히 지연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릎 꿇은 진짜 이유는 지연이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증오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당한 노력과 정확한 진실로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지연의 이야기입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거리로 쫓겨났지만 30년 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된 여인. 아들을 빼앗겼지만 결국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다시 일궈낸 전사.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